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려고 했는데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어서 먼저 다루기로 했죠. 한국의 젠더 갈등을 보면 서로 단어와 문장으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깊은 사정이 있지만 일단 겉으로 보면 이렇죠. 서로 할 말도 많습니다. 이건 사실 시대가 내몬 각박함이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확히는 이해하기 싫어하는 이기심이죠.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미니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전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하고 싶을 만큼 좋은 운동이죠. 당연히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하는 페미니즘이 옳은 것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너는 아군이라는 거야, 적군이라는 거야, 이 생각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페미니즘은 성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운동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의 참정권, 선거권과 공직에 출마할 권리, 일할 권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여성이 받던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당연히 행해지는 평등이 당연한 듯이 불평등했죠. 당연한 불평등 속에서 1792년 A Vindication of Rights of Woman이라는 책이 출간되며 물결은 시작됩니다. 책의 내용은 계급과 사유재산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본이며 여성도 남성만큼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837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이자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 프리에로부터였습니다. 이후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는 같은 시대 영국과 20세기 미국, 그리고 1895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도 올라가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대두와 함께 페미니스트들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해달라며 시위가 일어났고,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죠.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평등한 계약, 같은 입장에서의 결혼, 재산권, 참정권, 그리고 여성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양육권을 외쳤죠.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은 성과를 거두었죠. 여성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1839년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양육권을 인정했죠. 이때도 너무 앞서 나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정말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1세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의 권리는 낮았죠.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법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의 재산 같은 느낌이었죠. 프랑스에서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여성이 일을 할 수 없었고 여성은 헌신하는 존재였지 자기 자신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빛을 발한 건지 아니면 시대의 부름인지 사회는 점점 여성을 사회로 정치권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슬람권과 같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대까지도 참정권을 비롯해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지만 페미니즘이 태동하고 발전한 유럽권과 미국, 서구권의 국가들은 남자들도 성평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페미니스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물론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사람 사는 세상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등장할지 모르죠.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디테일한 여성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페미니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페미니스트, 정확히는 다양한 페미니즘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도 그럴 게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페미니즘의 생각과 정신은 내려왔지만 사회에서 여성의 참정권, 일할 권리와 같은 굵직한 것들은 해결되기 시작했거든요. 페미니즘은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실용적인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이 안에서도 평등 페미니즘, 사회적 페미니즘, 개인주의적 페미니즘 등 다양한 분파로 갈려있고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급진적 페미니즘, 이것 말고도 에코 페미니즘, 사회 구성주의 페미니즘 등 수도 없이 많죠. 이 이후의 역사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알아보죠. 2세대부터는
사건은 조금 더 나아가 여성의 권리가 현실에 안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1963년 베티 프리단의 책 여성성의 신화는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을 일으켰고, 책이 발간되고 10년 뒤 제2세계 노동력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죠. 제2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은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앞에서 말한 페미니즘의 분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기죠. 3세대부터는 여성을 넘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인종이나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같은 분야까지 말이죠. 어쨌든 3세대를 거쳐 4세대라고 불리는 SNS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까지 등장하게 되죠. 페미니스트들의 말과 주장은 일반인들의 생각이나 사상과는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되었죠. 물론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일반인들도 듣고 합리적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현대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향력도 작고 자극적이지가 않죠. 지금은 대부분 SNS에서 활동한다고 했죠. SNS의 특징 중 하나가 자극입니다. 엄청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매체는 자극적이어야 하죠. 페미니즘 사상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자극적인 게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물론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도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심각할 수준으로 급진적인 이들도 있고 비교적 온화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있죠. 이런 와중에 미국의 SNS에서 활동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한국에도 퍼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7, 80년대 민주화 시기 레디컬 페미니즘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건 이후에도 정치권 혹은 단체에서나 표방되는 것이었지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진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SNS를 통해 들어온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참여와 함께 폭발적이게 터져버리죠.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며 급진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과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말이기에 사람들은 모든 페미니스트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사실 한국의 주류가 레디컬 페미니스트인 것도 있고요. 익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SNS의 특성상 거짓된 정보들,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져와 놀림감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같은 페미니스트들도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자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기사를 타지 못하죠.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해서 현대 한국의 젠더 갈등에 불을 지르는 레디컬 페미니즘까지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레디컬 페미니즘이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자 남성들이 남성주의 매스큘리즘을 만들기도 했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페미니즘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여성기 중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가 64%, 20대 남성기 중 페미니즘을 반대한다가 75%이죠. 젠더 갈등은 40대, 50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대, 30대들의 문제이죠. 가장 심각한 건 20대이고요. 실업의 세대 갈등에 젠더 갈등까지 여러모로 힘든 세대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위해 페미니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공격적인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의 불신과 젠더 갈등을 불러올 뿐이죠. 다시 처음으로 가보죠. 페미니즘은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옳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